그로부터 10달 뒤 바보는 척추가 부러져 시카고의 한 병원에서 죽어가면서 내게 이 말을 남겼다. 호텔 로비에서 나를 처음 보았을 때 내가 자기의 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가 당시에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놀라 자빠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아직 나를 잘 알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그처럼 갑작스럽고 엄청난 이야기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혀를 붙들어 맬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 단지 그 장면을 상상하기만 하면 되었다. 350파운드나 되는 사람이 호텔로 나를 불러내서 악수를 하고는 내가 논의하러 온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대신 내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오래전에 잊혀져온 아버지라고 한다. 그러고 싶은 생각이 아무리 굴뚝 같더라도 그것은 쓸만한 방법이 못 되었다. 아마도 틀림없이 나는 그를 미친 사람으로 여길 것이고 그와 다시는 이야기를 하려 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를 알 시간이 충분히 있을 것이므로 그는 잘못된 순간에 이를 그르쳐 기회를 날리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이야기하려는 많은 일들처럼 그 일 역시 결국은 잘못된 생각이었고, 바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충분한 신가은 결코 없었다. 그는 우리의 문제를 풀기 위해 미래의 기대를 걸었지만 그 미래는 결코 오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잘못이었다고는 하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는 대가를 치렀고 나 또한 그와 함께 대가를 치렀다. 결과가 어찌 되었건 나는 그가 달리 어떻게 행동할 수 있었을지 알지 못한다. 나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알 수 없었고 누구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둡고 끔찍한 일들을 상상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도 나는 연민에 휩싸이지 않고는 바보를 생각할 수 없다. 만일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한때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결국 아이는 누군가의 씨를 받아 생겨나기 마련이고 그 아이가 생기도록 한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되는 거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바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는 우리 어머니와 꼭 한번 같이 잤을 뿐이고 다음날 그녀는 어디론가 떠나 그의 삶으로부터 영원히 사라졌다. 그는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기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도, 아니 자기가 한 일의 결과에 대해 단 한 가지도 알지 못했다. 그 뒤에 따른 재난을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가 받은 고통의 대가로 뭔가를 얻었어야 했다. 하다못해 자기가 한 일의 결과라도 알았어야 마땅한 일로 보인다. 그날 이른 아침 자벽부가 노크도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가 기겁을 하며 놀라서 목청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고 그들이 미처 옷을 주워 입을 틈도 없이 기숙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 방으로 몰려들었다. 만일 그 자벽부 하나뿐이었다면 그들은 어떻게든 얘기를 꾸며낼 수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 일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었다. 역사학 교수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19살짜리 1학년생. 그 학교에는 그런 짓을 금하는 규칙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들이 얼뜨기처럼 걸려든 것이었다. 그것도 오하이오의 올드방 같은 곳에서. 그는 해고를 당했고 에밀리는 시카고로 돌아갔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의 경력은 그 실수로부터 다시는 헤어나지 못했지만 그보다도 더 나쁜 것은 에밀리를 잃은 고통이었다. 그 일은 평생 동안 그를 떠나지 않아서 그가 어머니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을 때의 매몰찬 거절과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던 순전한 공포를 상기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단 한 달도 없다는 것이었다. 교수님은 나를 파멸시켰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죽을 때까지 교수님을 다시는 보진 않겠어요. 말 그대로 바보는 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그가 13년 뒤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서 어머니의 소식을 따라잡을 수 있었을 때 그녀는 이미 무덤 속에 누워 있었다. 내가 알기로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외조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신 데다 빅터 외삼촌은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전국 각지를 여행하고 있을 때여서 어머니를 윽박질러 그 스캔들에 대해 털어놓도록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어느 모로 보나 또 하나의 대학 중퇴자일 뿐이었고 1946년에는 대학을 중퇴한 젊은 여자들이 얼마든지 있었다. 알 수 없는 일은 어머니가 임신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외삼촌과 함께 살았던 몇 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몇 번인가 물어보았지만 그 역시 아는 것이 없었다. 그건 에밀리의 비밀이었어. 그가 말했다. 나는 이 어머니한테 기억하기도 싫을 만큼 여러 번 누군지 대라고 졸랐지만 힌트조차 주지 않더구나. 그 시절에 사생아를 낳는다는 것은 고집스럽고 무모한 짓이었지만 어머니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다른 모든 것과 더불어 그 점에 대해서도 어머니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고집이 덜한 여자였다면 나를 양자로 내주었거나 더 나쁘게는 유산을 했을 수도 있었다. 별로 유쾌한 생각은 못 되지만 만일 어머니가 그처럼 완강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도 세상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더 분별 있는 행동을 했더라면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죽어서 뒷골목의 어느 쓰레기통 바닥에 석 달 된 퇴화로 벌어졌을 것이다. 바바는 물론 슬펐지만 어머니의 거절을 뜻밖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차츰차츰 세월이 흐르자 어머니에게 반감을 품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놀라운 일은 애초에 어머니가 그에게 끌렸다는 것이었다. 1946년 봄에 그는 29살이었는데 에밀리는 사실 그가 돈을 치르지 않고 함께 침대로 갔던 첫 번째 여자였다. 또 돈을 치르고 하는 행위도 드물게 아주 이따금씩 하는 과례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 위험이 크고 즐거움이 곧장 굴욕감으로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여간해서 그런 시도를 하려고 들지 않았다. 바버는 자신에게 전혀 환상을 품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볼 때 무엇을 보는지 알았고 그들이 혐오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에게는 에밀리가 단 한 번의 기회였지만 그는 그녀를 잃고 말았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바버는 그것이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몸은 지하 감옥이었고 그는 단언할 방법도 없이 형을 감면받을 희망도 없이 신속하고 자비로운 처형의 기회도 없이 남은 삶을 그 안에서 목욕하도록 선고받은 잊혀진 죄수였다.